메디케이드에 대한 세금 지출에 납세자들의 불만이 커진다는 지적입니다. 매월 160억 달러에 달하는 세금이 메디케이드로 나가는데 이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은퇴 후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메디케어 보험과는 다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바이든 정부는 저소득층의 가입을 늘리기 위해 메디케이드 자격 소득 수준을 100% 이하에서 138% 이하로 개선하면서 가입을 완화시켰습니다. 그 이후로 메디케이드 가입자 수는 올해 들어 약 1,770만 명 이상으로 급증하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크게 호전돼 가지만 동일한 가입 기준이 적용되면서 가입자 수가 늘어남으로써 납세자들의 불만이 나온다는 지적입니다. 원래 팬데믹을 대체하는 일시적 방편이었으나 가입 기준이 계속 유지되는 바람에 많은 세금이 지출되는 것에 대한 우려입니다. 결국 소득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아무런 정부 혜택을 못 받는 납세자들이 부담하는 세금이 늘어나자 불만을 제기하고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완화된 기준으로 인해 소득이 충분한데도 무료 의료 혜택을 누리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른바 메디케이드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영김 연방 하원 의원이 상정한 법안으로 우체국 개명을 통해 이라크 전쟁에서 미군으로 참전해 사망한 한인 김장호 일병을 기리는 법안 HR 6630이 하원에서 통과돼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김 하원 의원은 올해 2월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플라센티아 우체국의 이름을 장호 킴으로 바꾸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고 14일 하원에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1990년 가족과 함께 미국에 이민 온 김일병은 2006년 11월 13일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자동차를 타고 순찰하다가 이라크 저항 세력이 설치한 폭발물에 터져 사망했습니다. 플루턴대 1학년에 다니다 2005년 입대한 그는 리버사이드 국립묘지에 안장됐으며 군사작전 중 전사한 군인에게 수여되는 퍼플 하트 훈장과 브론즈 스타 메달 등을 받았습니다. 영김 의원은 봉사의 부름에 응답한 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가 일상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며 테러와의 전쟁에서 너무 일찍 목숨을 잃은 희생과 용맹을 기리고 미래 세대들이 그의 이름과 이야기를 기억하도록 돕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플레센티아 지역 1400 노스 크라머 블러버드에 위치한 우체국은 장호 김 우체국으로 명명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미국에는 한인 이름을 딴 공공건물이나 시설이 모두 5개로 늘었습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도산 안창호 우체국, 독립운동가 김호 선생의 이름을 딴 찰스 H. 김 초등학교, 제2차 세계대전 영웅인 고 김영옥 대령을 기리는 김영옥 중학교, 캘리포니아주의 첫 아시안 주의원이자 법률가인 엘프리드 송 전 상원의원을 기억하는 엘프리드 호윤종 전철역 등입니다. 하지만 미국 내 최초 한인 명칭을 딴 연방정부 소유 건물이었던 도산 안창호 우체국은 재개발 계획에 따라 현재 영구 폐쇄된 상태로 현재 한인 이름을 딴 공공건물은 총 4개인 셈입니다. 시카고 교외 도시에서 가석방 상태의 중범죄자가 총기를 난사해 3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시카고 경찰은 14일 시카고에 사는 세미얼 파슨스 살라스를 3건의 1급 살인 혐의, 1건의 1급 살인 미수 혐의, 1건의 납치 혐의 등으로 체포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살라스는 지난 일요일 11일 오전 2시 30분 시카고 서부 교외 도시 포티지 파크의 한 술집에서 열린 지인의 생일 파티에 초대받아 갔다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살라스가 참석자들과 언쟁을 벌이다 떠나달라는 말을 듣고 차로 가서 총을 챙겨왔으며 사람들이 건물 밖으로 몸을 피하자 따라 나가 총을 난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로 인해 생일을 맞은 20대 여성이 머리에 중상을 입었고 그의 아버지와 20대 남성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은 살라스의 차 안에 본인 의지와 무관하게 타고 있던 한 여성을 발견하고 살라스에게 납치 혐의도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카고 선타임스는 살라스가 지난 2014년 무장을 하고 가정집에 침입,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하다 지난 9월 가석방됐다고 전했습니다. 시카고와 인근 지역을 관할하는 쿡카운티 검찰은 혐의가 분명한 용의자를 기소하지 않거나 중범죄자들을 쉽게 풀어주는 등 범죄에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윈TV 채널 24.5와 MCTV 채널 24.6 방송은 안테나를 이용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14일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앞서 4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 이후 인플레이션이 둔화하는 조짐이 나타나자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춘 것입니다. 연준은 이날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뒤 기준금리를 4.25에서 4.5%로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금리인 3.75에서 4%보다 0.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이로써 미국 기준금리는 2007년 이후 최근 15년간 최고 수준이 됐습니다. 연준은 지난 3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해 제로금리 시대를 끝낸 뒤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7차례 걸쳐 공격적으로 올려왔습니다. 특히 지난 6월을 시작으로 7월, 9월, 11월에는 사상 유례 없이 4연속으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씩 올렸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올해 금리를 총 4.25%포인트 인상했다면서 이제는 인상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최종 금리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지를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시점에는 긴축 기조를 얼마나 오래 유지할지가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속도를 늦추긴 했지만 연준은 내년에도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결승은 아르헨티나와 프랑스의 대결로 결정됐습니다. 결국 아프리카의 복병 모로코와 지난 대회 준우승팀 크로아티아는 준결승전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남미를 대표하는 아르헨티나는 노장 리오넬 메시의 활약으로, 유럽을 대표한 프랑스는 공격수 킬리안 음바페의 선전으로 결승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두 선수 다 이번 대회 5골을 기록 중입니다. 아르헨티나는 2014년 브라질 대회 이후 8년 만에 결승에 올랐고 1986년 멕시코 대회 이후 36년 만에 정상에 도전합니다. 프랑스는 2018년 러시아 월드컵 결승에서 크로아티아를 4대2로 누르고 우승을 차지해 올해 2번 연속 월드컵 우승을 노립니다. 2연패를 한다면 60년 만의 기록입니다. 월드컵에서 2번 연속 월드컵 우승을 달성한 국가는 이탈리아와 브라질뿐입니다. 로리라이프 시카고 시장이 제안한 시카고 전철 CTA 레드라인의 연장안이 14일 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CTA 레드라인은 시카고 북부 지역에서 남부 95가까지를 잇는 전철인데 향후 95가 남쪽 130가까지 연장하는 프로젝트로 알려졌습니다. 연장되는 라인은 5.6마일에 걸쳐 전철이 늘어나고 4개의 정차역이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철 연장에 드는 비용은 다운타운 인근의 시카고 건물에서 걷어들이는 재산세를 사용한다는 게 시장의 계획입니다. 시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 로리라이프 시카고 시장은 건의안 가결을 축하하며 내년 2월 선거에서 시장 재임이 확정된다면 이 프로젝트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된 시카고시 지역구는 24지구, 4지구, 11지구, 25지구 등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지역구 3지구의 팻 도웰 시의원은 유일하게 발의안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역구인 브론즈빌 지역 주민이 내는 재산세가 수마일이나 떨어진 곳에 투자되는 것이라 지역구 주민들에게는 큰 혜택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CTA 사장 도발 카터는 이 전철의 연장 프로젝트는 남부 지역뿐 아니라 시카고시 전체에 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남부 주민들이 시카고에 갈 때 자동차로 이동하는 것보다 30분 정도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고 매연가스 배출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노선 연장 프로젝트는 CTA 역사상 가장 대규모 플랜으로 6,000개의 새 일자리가 창출될 예정입니다. 시카고 카지노가 이제 곧 실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17억 달러짜리 프로젝트인 델리 카지노가 시카고시 의회 산하 조닝 커미티의 투표와 전체 시의회의 투표 절차를 거쳐 최종 승인되면서 카지노 설립이 더욱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카지노가 지어질 시카고시 제27지구의 시의원 월터 버넷 주니어는 카지노로 인해 마이너리티 주민의 고용이 증가하게 될 것이라며 노조 측과 벨리사의 계약에 기대감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일리노이주 게이밍 보드의 승인 절차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 신문은 가까운 한인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